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밤 빗소리에 뒤처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8월의 첫날 비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섭니다. 6호 태풍 트라세까지 등장을 하면서요. 오늘과 내일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이죠. 주말에 쏟아진 비 때문에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은데요. 산사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KBS 일라디오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기상 상황 변화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이나 시설 상황이 걱정이 되시더라도요. 만약에 바깥에 비바람이 강할 때는 바깥 출입 잠시 쉬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속담 퀴즈로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우리 속담을 살펴보고요.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띵동. 가뭄 때 배를 사두고 장마 때 이것을 사둬야 한다. 떠리링. 자, 가뭄 때 배를 타는 배요, 타는 배. 가뭄 때 배를 사두는 것은 많은 비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하는 거고요. 또 장마 때 이것을 사두는 것 역시 가뭄을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닥쳐서 대비하는 것보다는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농사일도 미리미리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가뭄 때 배를 사두고 장마 때 이것을 사둬야 한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수레, 2번 남학신. 과연 장마 때는 뭘 사둬야 할까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두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겠는데요. 오늘 정답과 관련된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누고 싶은 속담이나 경구 좋죠. 그리고 이번 한 주 특별한 일이 있으시거나 오늘 아침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나만의 다짐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또 비가 그치고 나면 불볕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관리하시는 농업 여러분들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불볕더위에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줘야 할 사항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여름철 한낮에 농가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 농작을 하면 두통, 어지럼증, 의식저하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더위 체감 속도가 느린 고령 농업인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낮에 농작업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움직여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시원한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체온을 낮추고 작업 중에는 잠깐 그늘에서 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커피,
녹차 대신 물을 자주 마시고 쉴 때는 15분 이상 자주 휴식을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풍 트라세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도 있고요. 국지적으로는 폭우도 내리기도 하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그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항상 기상정보에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벌써 입추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입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로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기온은 아침 24도에서 27도, 낮에는 29도에서 35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주요 농사 정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이제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현재 중생종벼는 이삭이 나오는 중이고 제일 많이 재배하는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이삭이 생기는 시기로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네.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물을 2 내지 4cm 깊이로 3일 물대기를 하고 2일은 물 흘려대기를 해주면 뿌리 활력이 좋아지고 유해물질도 제거되어 건강하게 이삭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잎도열병 발생이 이삭도열병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여 전용 약제로 방제해주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요즘 논에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콩은 현재 개화기에서 종실 비대기 사이로 습해가 발생하면 수량 감소가 크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를 다시 정비하고 잎이 너무 무성한 포장은 고량을 헤쳐주거나 위에 잎을 따주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추비를 줘야 하는데요. 네. 콩알의 비대가 불량할 경우 질소를 10아르당 4 내지 6kg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딧물과 누린재는 발생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추라든지 뭐 무, 배추 재배 농가들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추는 고온 시기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호흡량 증가와 강합성 감소, 양분 흡수가 잘 안 돼요.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 수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수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체벌레 등은 발견되는 즉시 적응약제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무배추는 고온과 가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면 생체 중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구불량, 설쾌결핍증, 무름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방제와 함께 염화칼슘 0.3%액을 연면 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수 농가는 이런 무더위, 폭염에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외부 온도가 31도씨를 넘거나 과실에 강한 광선이 노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햇볕 대인 피해를 예방해 줘야 합니다. 폭염 지속 시에는 물 주는 시기를 짧게 자주 하는 것이 햇볕 대인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원 전면을 초생 재배하여 고온 피해를 예방하고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원의 잡초를 짧게 베어 수분 경합을 막아줘야 합니다. 햇볕 대인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세 안정을 위해서 늦게 제거하고 피해가 심한 과일은 2차 병해 예방을 위해 즉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 여름 방목 등으로 부실화된 초지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될지 알려주시겠어요? 국내 초지에서 자라는 목초는 대부분 서늘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는 한지형 목초라 여름 동안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부실화된 초지를 방치하면 잡초 세력이 강해져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목초씨를 추가로 파종해줘야 목초가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양은 헥타르당 30kg 정도 하면 되는데요. 초지가 경사가 심하거나
크게 부실해졌을 경우에는 50 내지 100% 늘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이잖아요. 퀴즈 매주 내드리는데 속담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가뭄 때는 배를 사두고요. 장마 때는 이것을 사둬야 한다. 또리링. 예. 가뭄 때 배를 사두는 것은 많은 비가 올 때는 미리 대비하는 것. 비가 안 오는데도 배를 사는 게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마 때 요거를 사두는 거는 비가 그친 후 농사를 준비한,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미리미리 대비하는 얘기인데 보기 드립니다. 1번 수레, 2번 남학신. 장마 때 요거를 미리미리 사둬야 한다. 1번 수레, 2번 남학신. 제가 지금 콩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그럽니까 지금? 자꾸 틀린 답을 올리시는데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 때는 요것을 사둬야 됩니다. 1번 수레, 2번 남학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이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날 6호 태풍 트라세가 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제주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비가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 제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보성 벌교와 지리산 등지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네. 여기에 내일까지 이 전남과 경남, 이 제주도 등 남부 지방에 50에서 100mm, 특히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는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전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면서 비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고요. 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체 탐방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이 조수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어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며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준석 대표 측 인사로 해석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비대위 체제의 뜻을 모은 상황인데요.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당 지도부를 저자들이라고 지칭하며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용태 최고위원도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할 근거가 없다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또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당원, 지지자들과 만나서 최근 자신에 대한 공세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는데요. 네. 이재명 의원은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라 더 부딪히는 것 같다라며 이 정치적 공격과 음해를 이겨내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에 맞서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강훈식 의원은 반 이재명이라는 정치공학보다는 비전 경쟁에 집중할 때라면서 이 박용진 의원의 조기 단일화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뉴스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서 아직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들은 조금 뭔가 싶었을 텐데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지금보다 한 살 더 낮춰서 만 5세로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그러니까 18년생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 네. 19년생 일부가 함께 가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남은 19년생들과 20년생 일부가 가는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 이것이 정부 계획인데요. 네. 취학 연령을 앞당겨서 이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회 진출 시기도 앞당기겠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네. 이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자 육아 비용을 절감하겠다. 취지는 이런데요. 하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네. 우선 개편한 대로 시행될 경우 2028년 3월까지는 만 6세와 만 5세가 같은 반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네. 이 교사들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 맞벌이 부부는 그렇죠.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는 좀 너무 이른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우려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확정은 아닌 거고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정부는 이제 그 관련돼서 의견을 수렴하고 네네. 또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 수가 82,002명, 어제는 73,589명이 나왔습니다. 전주 주말에 비해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 더블링 현상이 더는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과거에 비해 코로나19 검사가 비교적 쉽지는 않고 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숨은 감염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서 어제 284명까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거의 2배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자율방역 하에 그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서 하루 한 번 이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던 시스템도 오늘부터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50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이 4차 백신 예약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다만 이 검사 시스템 지원 폭은 좀 넓어져서요. 이 내일부터는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밀접 접촉자 등 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던 검사비는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네. 이 밀접촉자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네.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치러질 모양입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그 한미 연합훈련이 올해는 특히 그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종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이번 훈련에 대해서 국가 총력전 개념인 이른바 전국급 훈련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고하고 그 핵을 사용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정에서 또 대비태세 수준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 북침 전쟁 시연회라면서 핵전쟁 도발 행위라고 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주말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그 인천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아서 다중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차량 7대가 추돌을 했고요. 네. 또 택시 승객 2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네.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앞서 4시 10분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또 불에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남성 역시 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요. 또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 충남 금산군 대둔산에서 짚라인을 타던 30대 아버지와 5살 아들이 네. 뒤이어오던 이 60대 부부의 짚라인과 충돌해서 5살 어린이가 중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가 유류세 탄력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서
그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10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고요. 이 정부 측에서 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라는 부대 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국회가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면서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GTX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이 GTX 추진단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전담 인력 1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네. 추진단은 기존 GTX A, B, C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 신설을 전담하는 기획팀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고요. 특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한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착공해서 2030년 개통이 목표라고 하고요. 네. C 노선은 내년에 착공해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면에서 좀 당황스러운 기사가 또 하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네. 라스베가스 여기 사막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막에서 물난리가 날 수 있습니까? 네, 좀 황당하죠. 예. 이 사막에서 물난리가 난다는 게.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이 며칠 전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이 카지노의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켄터키주 동부 지역도 홍수 때문에 이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고 하고요. 또 집이 휩쓸려 망가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라고 합니다. 켄터키 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16명이 사망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는 최근 들어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가뭄이 이어졌었고 또 지난 22일 발생한 그 요세미티의 초대형 산불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켄터키와 미주리, 애리조나를 비롯해서 라스베이거스에는 대형 홍수가 발생하는 등 미국 전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대 5종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까? 네, 한국 근대 5종 여자 대표팀이 이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선우 선수, 그리고 19살의 성승민 선수, 18살의 막내 장하은 선수가 나섰는데요. 펜싱과 승마, 수영, 그리고 사격, 육상 이렇게 5개 경기를 합쳐서 레이저런 점수 합계 3,987점으로 영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세계선수권 근대 5종 경기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이 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남자 계주 금메달 그리고 여자 계주 동메달에 이어서 여자 단체전에서는 값진 은메달을 또 목에 걸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8월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휴가, 뭐 이미 사실은 지난주 주말부터 좀 많이들 떠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휴가 마케팅 뭡니까? 네, 우리가 어디로 휴가를 갈지 또 휴가를 가서 어떻게 놀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업계나 요식업계 또 지자체 등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여행이 활발하던 코로나 이전에는 그 해의 3, 4월 네. 또 이르면 1년 전부터 휴가 마케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휴가 마케팅의 시작 자체도 늦춰지고 마케팅도 좀 주춤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올해는 3년 만에 휴가 마케팅이 조금 활발해지기도 했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춤한 사이에 해외 여행객 수요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네. 유가의 폭등으로 비싸진 항공권과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로 국내에서 좀 짧은 휴가를 즐기려는 수요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휴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휴가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들을 좀 소개하기 위한 휴가 마케팅. 일단은 그러면 종류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놀러는 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패키지 정말 네. 좋죠. 예. 네, 이것도 휴가 마케팅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케팅이었어요? 네. 아하.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방역 대책 때문에도 여행사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패키지 상품이 더 인기라고 하고요. 네. 네, 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증가를 하면서 호캉스나 캠핑이 유행 중인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해외 휴양지가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서 호텔의 수영장을 좀 이국적으로 꾸며두거나, 좋다. 네, 모래사장 컨셉으로 실내를 꾸며두기도 하고요. 좋아요.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지친 직원들에게 기존 휴가를 더해서 일주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면서 이를 또 마케팅을 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휴가철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가지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그 다른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휴가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카피처럼 광고 그 문구였죠? 네, 우리 휴가철에 사람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그래서 이제 휴가를 떠나기 전에 하는 쇼핑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하, 저는 네. 그러면은 돈을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나요? 좀만 더 열심히 돈 쓰기엔 좀 부족한데. 어쨌든 그래서요. 네, 그래서 휴가지에서 입을 옷과 수영복도 사실은 작년에 있었지만 네. 괜히 또 사고 싶고요. 수영복이나 옷이요? 요거는 제가 이거 핑계 하나 대드릴게요. 네. 작년보다 살쪄서 못 입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어쨌든 네. 그런 이렇게 이미 있는 옷인데도 괜히 사고 싶어지고. 네. 네,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마침 또 쇼핑몰을 들어가면 여름 한정 세일을 하거든요. 또 세일한다. 또 가면 또 아유. 네, 이렇게 휴가 시즌들을 맞춰서 진행되는 시즌 오프나 여름 세일도 역시 휴가 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면세점에서 휴가철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나 검색 키워드 탑5에 선글라스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또 신녀 하나 쓰고 싶어요. 그죠? 희한한 게. 네. 아유, 참. 이렇게 또 패션 유통업계의 휴가 시즌 마케팅이 이제 소비 심리에 맞춘 행사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요식업계에서도 휴가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음료나 디저트를 출시하는 것, 바로 시즌 마케팅의 한 종류입니다. 네.
네, 최근에는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카페나 좋은 레스토랑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코스 요리를 특별히 제공하는 등 다양한 휴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제가 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유혹에 넘어갔던 마케팅들인데요.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하여튼 뭐 다들 그 사업을 잘하시니까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철에 맞아서 무료 여행 이벤트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료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벤트는 여행사나 플랫폼 등에서 빠지지 않는 마케팅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완전히 무료라고 할 수 없는 게 비용은 들진 않지만 여행사의 공짜 여행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들을 SNS에 업로드를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내 경험을 찍고 업로드하는 활동에 사실 익숙한 MZ세대는 이 자체가 즐거움이라고도 하고요. 네. 네, 올해 무료 여행 이벤트는 조금 특별한 게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명소, 또 영업시간이 달라진 식당 등을 찾는 미션들이 포함돼서 정보 전달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는 교통수단이 고민인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네. 휴가 기간 동안 무료 시승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코로나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쿠킹 클래스를 여는 요식업계도 있고 네. 특별한 가족 사진을 촬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업체들도 있는 등 휴가지의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가와 관련해서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 기업의 또 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휴가 방식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저희 농촌 얘기 해야 됩니다. 최근에 농촌으로 떠나는 바캉스, 촌 더하기 바캉스, 촌캉스가 유행입니다. 이거 뭡니까? 네, 바로 시골에서 즐기는 바캉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촌 더하기 바캉스라는 바캉스. 뜻이고요. 네. 네, 색다른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촌캉스를 입력하면 네. 가까운 경기도부터 충청도, 경북 포항까지 전국의 지역명이 연관어로 나올 정도로 촌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단순히 내가 시골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을 촌캉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한옥이나 손으로 만든 흙집 등과 같은 지역의 전통 가옥에서 묵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등의 다양한 촌캉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흔한 여행지와 다른 풍경이 오히려 힙하다라는 느낌에 선호한다고 하고요. 네. 네, 대도시가 아니라 영호남 지역, 충청 지역의 시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네. 저도 좀 촌캉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잠깐 전 아쉬운 게 예전에 이제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이게 다 시골이었잖아요. 네, 그 촌캉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좀 어르신들 댁이 또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어찌됐건 네. 촌캉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여행업계에서 관련된 이색 휴가 마케팅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가 만든 촌캉스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네, 소도시들을 돌면서 가이드와 함께 지역의 특산품을 맛보거나 체험하는 좋다, 기차 여행 좋아. 상품인데요. 네. 네,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할 때 기항지에서 가이드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죠. 네, 기차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버스를 갈아타고 해설사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재밌겠다 이거. 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사찰에 들르기도 하고 네. 쌍화차를 만들고 좋아. 또 전통주 칵테일을 만들기 등등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네, 시골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밀짚 모자를 만들고 고무신을 꾸며보기도 하고요. 네. 네, 수박 서리 체험하는 상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서바이벌 게임 형식으로 구성한 수박 서리는 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주고 아이들은 또 새로운 재미를 준다고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재밌네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 요즘 빈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고쳐서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네. 주말에는 관광객들을 받는 프로젝트도 인기라고 합니다.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촌캉스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은 시골의 또 풍경, 또 정취도 느끼면서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쉼터까지 얻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하는 휴가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쭉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네, 저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기차 타고 착 내려서 여기서 내려볼까요? 버스 타고 착 가서 쌍화차 한잔 마시고 체험 너무 좋다 이거. 너무 호들갑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한번 가시죠. 이번 여행은 좋네요. 한번 가시죠.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인데. 네. 요렇게 이제 촌캉스가 관심을 받을 때 요때 이제 농산물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휴가 마케팅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산물 좀 같이 좀 이렇게 홍보할 방법 없을까요? 네, 뭐 사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농산물도 같이 이렇게 휴가 마케팅을 하면 좋을 텐데 한 리조트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어허. 네, 강원도에 있는 모 리조트는 힐링을 좀 컨셉으로 해서 그 고객들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네. 뭐 명상이나 요가 또 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때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강원도에서만 나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건강식으로 아유, 네, 좋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네, 이를 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촌캉스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또 농가에 방문한 여행객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수확해서 먹도록 하는 체험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폐가를 개조한 시골집에서 먹는 시골 밥상 그리고 옛날에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등 네, 이런 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우리 농산물을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촌캉스에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국내 소도시 방문이 늘어난 지금 우리가 먹거리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무엇보다 네, 안전한 네, 휴가를 맞습니다. 네,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오늘 퀴즈 정답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가뭄 때는 배를 사두고 장마 때는 이것을 사둬야 한다.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속담이었는데요. 정답은 바로 1번 수레였습니다. 가뭄 때 배를 사두는 건요, 많은 비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하는 거고요. 장마 때 요걸 사두는 거는 비가 그치는 농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수레를 사두는 거는 비가 그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요거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서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농사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33번님, 수레. 어린 시절 연탄 나르면서 수레를 끌어봤어요. 요즘은 손수레가 보기 힘들어서 오늘 아침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새벽부터 나와 컨테이너 작업 중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네, 항상 조심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0632번님, 수레.
새로운 속담 많이 배웁니다. 강승화 아나운서님 오늘부터 새로운 회사 출근하는데 힘 좀 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0170번님 정답 수레. 아버지가 염전하셨었는데 수레차 돌리던 기억이 납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던 모습이 생각나 뭉클하네요. 3253번님 정답 1번 수레. 솔직히 폰 찬스 썼지요. 유비무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사나 인생이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기억하겠습니다. 1122번님 여기는 남부지방 비가 너무 와서 못 나가고 있어요. 넘어진 고추도 일으켜 세우고 나가고 싶은데 강승화 아나운서가 신신당부하시니 참고 있네요.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6131번님 1번 수레. 이번 주에 강릉으로 휴가 가요. 복숭아 따기 체험하기로 했는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과일 중엔 딱복이 제일 좋습니다. 예, 저 딱복 좋아합니다. 6315번님 1번 수레. 8월의 첫날 퀴즈 들으면서 유비무환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1533-0632번님 웰빙혼합 작곡 세트, 0170-3253-1122-6131-6315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비가 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